독일의 73세 할머니가 한국 노래 한 곡을 듣고 갑자기 오열했습니다. 뜨개질을 멈추고 바늘을 떨어뜨릴 정도로 감정이 폭발한 그녀. 그 노래는 40년 전 한국에서 사라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베트 슈미트입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7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초원과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 그리고 철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들이 제 삶의 배경이 되어 주었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데 갑자기 손녀 한나가 들고 온 작은 라디오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오마, 이거 한국 라디오예요. 제가 배우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틀어봤어요. 한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40년 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그 멜로디였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 그립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언어로 흘러나온 그 노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뜨개질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머릿속엔 한강의 강바람, 낯선 나라에서의 설렘, 그리고 그 사람의 미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왜 울어요, 오마? 한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4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기억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라디오에선 계속해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1964년 한국 서울의 어느 군 병원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시간, 그 공간, 그리고 그 사람. 이경호 중위와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한나의 손이 제 어깨에 놓였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라고. 한나, 오마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1964년 봄, 저는 독일 적십자 간호사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서울의 군 병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선 공기와 소리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병원에서 매일 부상병들을 돌보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이경호 중위. 처음 본 순간 그의 또렷한 눈빛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독일에서 왔군요.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경호 중위는 서툰 독일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대학에서 잠시 독일어를 공부했다고 했죠.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를, 경호 중위가 서툰 독일어를 섞어가며 서로를 알아갔어요. 매일 아침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는 일은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호 중위는 전쟁 이야기보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 사계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죠. 엘리,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그는 항상 먼저 제 기분을 물어봤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알아챈 걸까요?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휴식 시간이면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점 회복되어가는 경호 중위를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퇴원할 날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봄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았지만 유독 경호 중위에게만 마음이 쏠렸어요. 그의 웃음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병원복을 입은 뒷모습까지 제 마음에 새겨져 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경호 중위와 저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눈빛으로, 손짓으로 대화했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우리였지만 마음의 언어는 통했어요. 매일 밤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눈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엘리, 우리 서로 다른 세계 사람이지만 가끔은 이게 운명 같다는 생각 들어요. 경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저는 6개월 계약으로 온 간호사. 곧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경호는 군인이었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어느 날 경호는 병원 나들이를 제안했어요. 퇴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강변에서 경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 모든 것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도 경호 씨가 특별해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경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죠. 다음 날 경호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낡은 카세트와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와 한국 노래를 녹음한 거예요. 독일에 돌아가서도 가끔 들어주세요. 조심스럽게 카세트를 틀었습니다. 경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이어서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 겨울의 찻집이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해요. 우리 어린 시절 누구나 배우는 노래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래 속에 담긴 그리움이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경호의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 왔습니다. 독일 귀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가슴속에서는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저는 병원장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독일 본부의 결정은 확고했죠. 떠나기 전날 밤 경호는 제게 마지막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병원 앞 작은 공원을 거닐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달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죠. 경호의 호흡이 평소보다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 사실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경호 씨, 제발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제가 더 떠나기 힘들어져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경호의 눈에도 물기가 감돌았어요. 우리 둘 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죠. 알아요, 엘리.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반지였어요. 제 손가락에 맞을 것 같았죠.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제 마음이에요. 반지를 바라보다 경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모든 말보다 그 순간의 포옹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경호 씨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별의 시간도 다가왔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경호는 용기를 내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 만약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온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 달려갈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남을게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호는 병원에서 배웅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마지막 순간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탑승구로 향하던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 경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제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에 와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에게로, 그의 품으로. 하지만 제 발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떠나는 한국 땅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호가 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지만 경호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병원 생활과 문화적 경험만 담담히 이야기했죠. 시간이 흐르면 아픔도 잊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한스와 결혼했어요. 한스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삶은 평온했고 두 아이도 낳았죠.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경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엘리, 가끔 당신이 어딘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 한스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한국에, 경호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결혼 반지 옆에 늘 경호가 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것이 한국에서 동료들에게 받은 선물이라 생각했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독립했고
저와 한스는 조용한 노년을 보냈어요. 한스는 항상 제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에 감사했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면 항상 경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삶의 선택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경호가 준 카세트와 테이프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작동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낡은 카세트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 엘리.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을 때 우리는 아마 서로 다른 세계에 있겠죠. 경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그 겨울의 찻집 노래에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던 가사의 의미가 이제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매일 밤 테이프를 들으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했어요. 경호는 어떻게 지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지만 40년 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오마, 이 노래가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손녀 한나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나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23 학생입니다. 최근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류 드라마 때문이라고 했지만 점점 진지하게 공부하더군요. 그날 저녁 한나는 제 옆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마, 그 노래 가사를 번역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한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녀가 번역한 그 겨울의 찻집 가사였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그리움과 향수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오마,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울었어요? 한국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한나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나, 사실 오마에게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이 있단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4년 한국으로 파견되었던 군 병원에서 만난 이경호 중위, 그리고 우리의 짧지만 깊었던 사랑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오래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정말이요? 오마가 한국에서 사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경호가 준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항상 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묻지 않았죠. 그건 너무 아픈 기억이었으니까. 오빠도 이 이야기를 모르셨어. 한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마, 그분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한스와의 결혼 생활 동안 경호를 찾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그럴 용기가 없었단다. 그리고 지금은 40년이 지났으니 이미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한나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오마, 우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요? 이경호 씨를 찾아봐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간다고? 경호를 찾는다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어요. 한나야, 그건 불가능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하지만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오마의 과거와 마주할 때예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요. 한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40년 전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미친 짓일까요? 하지만 한나의 열정 앞에 저의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2달 후, 저와 한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한나는 흥분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마, 이게 오마의 추억이 시작된 곳이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변화였죠. 한나야, 여기가 예전에 군 병원이 있던 자리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병원은 이미 사라지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도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호와 함께 바라보던 그 강물이었죠.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나는 인터넷으로 육군 기록 보관소를 찾아 연락했지만 40년 전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대전까지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오래된 군 병원 자료를 찾아보고 지역 노인회까지 방문했습니다. 오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반드시 찾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끈질기게 찾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마, 찾았어요. 이경호라는 분이 충청남도 작은 마을에서 의원을 운영하셨대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마을에 살고 계시다고 해요.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로 우리는 충청남도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경호를 알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 물론이죠.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40년 넘게 이 마을 사람들 건강을 돌보셨죠. 한 노인의 안내를 받아 작은 한옥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이경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80대의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경호였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엘리, 정말 너야? 경호의 목소리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 음색만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난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경호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준 반지였어요. 경호의 집 마루에 앉아 4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했어요. 결혼은 했지만 그의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두 아들이 있었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 당신이 떠난 후 군을 나와 의사가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한스와의 결혼, 두 아이들,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경호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마,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한나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어요. 경호와 우리에겐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40년 동안 매일 써온 일기예요. 모두 당신에게 쓴 편지들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백 통의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당신 없는 세상은 색이 바랜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경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40년 전 그 온기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늦었을까요? 제 질문에 경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진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어요, 엘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날 밤 한나는 경호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나와 경호는 금세 친해졌어요. 한나는 경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오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경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한 그 순간, 저는 40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마, 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할아버지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한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경호는 우리를 마을 근처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산과 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마을의 모습까지.
엘리, 이곳에 함께 살면 어떨까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경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언덕 위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 노래, 그 겨울의 찻집을요. 40년 전 한국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테마곡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조용한 마을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노래가 저를 다시 경호에게로 이끌었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렸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도 결국 우리는 가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도 시간도 거리도 없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